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가 송 전 대표 경선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지난 4월에 압수수색까지 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역시 수사의 단초는 바로 무려 3만 개에 이른다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었습니다. 자, 녹취록에 들어있는 관련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격에는 정말 송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허투루 안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이제 돈을 한테 받아서 이제 돈을 만드는 건 가 만들었고 값이며 이런 계산들도 다 했고. 자,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서 송 전 대표의 경선 비용을 대납했다. 최초 보도는 JTBC가 했습니다. JTBC는 지금 먹사연이라고 줄여서 저희가 표현할 텐데 통일부 산하 공익법인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먹사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신들을 사단법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엇이 정확한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단법인이라면 대납하는 게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한 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약간 헷갈리는 상황인데요. 일단 공익법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현재 그 기부금,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받으려면 세무서에 신고하죠. 국세청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기재부에서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특혜를 받죠. 네. 공익법인은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인가 여기는 공익법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후원금 막 잔뜩 받을 수 있는 지금 단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공익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어야 돼요. 비영리법인이죠. 공익 목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안에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은 상관없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헷갈려서 언어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들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거죠. 네. 재단법인은 아니니까요. 네.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공익법인. 그러면 후원금하고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자 보세요. 이런 공익법인이 그 민주당의 동봉투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송영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밥값을 여기서 지불했다. 예를 들면 네. 당연히 걸리죠.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불법이죠. 그건 뻔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정당법 위반이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공익법인, 사단법인 다 괜찮고, 그러나 경선 비용 대납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나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고 압수수색했고 수사하고 있다. 네. 범죄의 혐의가 짙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관련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 발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 행위입니다. 회계장부를 압수해갔으니 분석해 보면 나오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먹사연 회원이자 고문으로서 회비와 후원금을 내왔지 한 푼도 먹사연의 돈을 쓴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송 전 대표는 이 먹사연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별건 수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별건 수사를 봐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은 돈봉투 공여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돈봉투라는 거는 결국은 그 먹사연이라는 송영길 전 대표가 관여하고 있는 그 연구소에서도 뭐 봉투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그 회계 책임자가 이정근 전 그 부총장 그 녹음 파일에 보면 네. 결국은 같은 호주머니를 쓰고 있었다는 뭐 그런 그 의혹이 일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같은 돈이에요. 같은 돈. 그러니까 먹사연 돈과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 자금이 그 많이 겹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별건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돈봉투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자꾸 뭐 별건의 별건 얘기를 하는 거는 네.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걸 일반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주장으로 그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돈봉투 이 수사와 그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얼마 전에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 했는지 보여드리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체포한 부결이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불체포 특권이 헌법상의 권리인 것은 맞다. 뭐 뒤에 얘기는 뭐 원론적인 얘기고,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뭔가 조작됐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김연경 혁신위원장을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놓고 이 혁신위원장이 해야 될 일은 민주당 혁신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 누가 뭐라 그래도 도덕적 해이와 그리고 사법리스크입니다. 네. 이 두 가지를 갖다 혁신해야 될 혁신위원장이 되려 돈봉투 사건이 민주당 혁신하고 무슨 관계냐, 무슨 문제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이 되는 건데 네. 과연 저런 분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혁신을 이끌어 나갈 그런 혁신의 방향과 역할을 제대로 본인이 인식하고 진행할 것인지 국민들은 큰 회의감과 또 우려를 가지고 있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특히 이제 이 김원경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이재명 대표의 좀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하나의 가정. 네. 실질적으로 이분께 내년 4월에 총선 권한과 총선의 어떤 기준을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런 정권을 위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당을 더욱더 장악하기 위한 민주당이 대의원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뭐 또 친명 쪽에서는 이 대의원제 폐지하고 뭐 이재명 대표의 재신임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논쟁에서 본인이 핵심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인물인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건지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사실상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건지 답이 정해진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언뜻 받아 듣기에는 네. 좀 의아스럽고, 네, 의아스럽고. 좀 부적절한 발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이제 이거는 혁신위원장 임명 전의 이야기다, 발언이다라고 이제 권칠승 대변인이 밝혔어요. 네. 그 이후에 혁신위원장 된 다음에는 구체적 자료를 보고 하겠다 판단 유보를 했습니다. 뭐 후자가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학 또는 법률가로서는 그 사실 판단에 대해서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뒷받침된 구 난 다음에 그 진상 규명이 되고 확정된 다음에 뭐 판단을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유보적 판단은 괜찮으나 네. 앞서 말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건 좀 성급하게 물론 개인 자격이지만 뭐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 자격으로 얘기를 했다지만 그게 불과 며칠 상간이었고 혁신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 며칠 상간에 생각이 아예 바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사람마다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뭐 어떤 생각이든 침대 위에 누워서 생각하는 어떤 생각도 그건 저 불법이 아니다라는 법 격언이 있듯이요. 네. 뭐 그것까지 사실은 시시비비를 하는 건 네. 너무 좀 저기 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직책에 맡은 이후에 언동을 네. 갖고 좀 만약에 여기서 문제될 것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비판이나 견제나 이런 건 필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반론을 갖고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전 대표가 지금 갑자기 보폭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 이후에 공교롭지만 타이밍 사고로는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최근에 KBS 방송 출연에서 윤석열 대통령 또 비판을 했었고 그리고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도 참석을 하면서 검찰 수사를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지난 17일에 윤 대통령 퇴진 집회 참석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 민주당의 힘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검사들을 탄핵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KBS 생방송 발언 중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검찰 독재 정권의 무지막지한 국정 독단과 싸워야 하고 윤 대통령이 아직 검사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처럼 결선 투표제가 있었다면 윤석열은 대선에서 패배한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일 회담 밀약을 맺은 것 같다. 저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최병우 위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 이제 본인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 그게 이제 프랑스에서 있다가 사실은 급거 귀국을 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아마 귀국한 이후에 검찰이 바로 소환할 걸로 생각을 한 모양인데 그게 빗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가 조금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러니까 이제 두 번씩이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제 일종의 뭐 퍼포먼스를 했죠. 그런데도 검찰은 아직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할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이제 여론전에 직접 나선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송영길 전 대표가 그 지금 주장하는 여러 가지들은 네. 사실은 뭐 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저런 내용들이 누가 어떻게 판을 깔아주느냐 이런 건데 이제 KBS가 나선 거 아니겠어요? 네. 나섰고 그다음에 뭐 규탄대 같은 데 가서 본인이 얘기하는 거야. 뭐 본인의 자유일 수 있겠으나 저렇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이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가 달라질 거는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뭐 검찰이 여전히 이제 돈봉투 의혹뿐만 아니고 네. 먹사연의 그 송영길 전 대표 지원 이 문제까지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까지 위법 행위가 나온다면 지금 저런 주장은 나중에 법원에 가서 무의미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KBS가 판을 깔아줬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KBS에 출연한 걸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준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KBS가 좌파 본색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 우롱 위장 출두 수요를 한 송영길, 보수 사칭 패널 이준석을 초대해서 노골적인 편파 방송을 자행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최근 검찰 자진 출두 쇼를 했던 것처럼 KBS에 자진 셀프 출석한 것입니까? 자,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KBS가 공영방송 2기를 포기했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긴 하던데요. 지금 현재 KBS 지금 현재 방송 수신료 문제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상당한 KBS에 대한 계획적 의지를 가지고 지금 KBS를 국민들과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런 공영방송 KBS가 왜 수신료 문제에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면은 공영방송의 그 기능과 또 역할을 갖다 본인들이 그냥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에다가 국민의 헬스인 그 국민들 그 수수료를 갖다가 전기요금에 왜 묶어서 강제적으로 줄 필요 있냐 이건데 이런 국민적 논란이 한참인데도 불구하고 범죄 피의자로서 이미 검찰 수사를 확실히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판을 진짜 깔아준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국민적 지탄의 공영방송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지탄을 받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송영길 그러면 지금 대표가 돈봉투 사건으로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객관적인 내용을 그 방송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다뤄주면서 그 이야기를 본인 이야기를 듣는다면 뭐한데 그 이야기는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고 그냥 송영길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까지도 참석하고 네네. 또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락을 검찰 수사의 부당성은 송영길 법적인 변호사가 할 이야기지 피의자 당사자가 공영방송에 나와서 그 소리를 할 그건 아니죠. 그 판을 KBS가 깔아줬다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문제를 삼아야 될 문제죠. 글쎄요, 제가 봐도 이제 그 이준석 네. 그 국민의힘 전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가 나와서 이제 뭐 좌담회 형식으로 한 건데 좀 형평성이 좀 안 맞다고 생각돼요.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이 뭐 하여튼 그건 뭐 주장이라고 해서 그게 쟁점이 돼서 다루고자 한다면 반대쪽에 인물이 나와서 그걸 반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균형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준석 당대표도 국민의힘에서 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또 정치적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전 당대표들이 나와서 뭐 현 정부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일변도로 나가는 건 네. 뭐 이렇게 썩 저 민주당 쪽에서 봐도 네. 이렇게 그게 민주당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이준석 당대표나 송영길 전 대표한테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울어 있다고 시청자들은 볼 것이기 때문에 그 KBS 측에서 제작할 때 좀 정밀하게 이를 좀 균형 있게 다루질 못했다라는 점은 저는 뭐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은 지난 주말 인천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도 열었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한다. 지금 국가 권력이 온통 현장의 제거, 야당 파괴, 그리고 전 정부 헐뜯기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만큼 죽였으면 됐습니다. 이제 이만큼 권력 남용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이만큼 밀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깁시다 여러분. 돈봉투의 핵심 두 의원 방탄에 앞장선 민주당은 인천 시민들 앞에 설 자격이 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뭐 규탄 집회야 어디서든지 할 수 있지만 공교롭게도 인천에서 했습니다. 자, 정미경 의원님, 인천에서 했던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 정쟁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다 보여지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누굽니까? 국민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지금 이 돈봉투 사건으로 그 보동면. 예. 돈봉투 사건으로 탈당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체포 동의서를 국회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부결 시킨 그 두 주인공이에요. 근데 왜 이 지역 가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는 아주 교묘하게 이거를 정치화, 정쟁화 시키겠다는 의도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검찰에 있을 때 환경사범을 단속합니다. 보통 수사기관에서. 근데 이제 그러면 뭐냐면 업체들이 그 이 정화 시설에서 정화를 시켜서 이걸 내보내야 돼요. 오염수를. 보통의 경우에.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정화 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걸 몰래 방출하다가 걸리거나 보통 그걸 다 단속하거든요. 근데 최대로 힘든 게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그거를 갖다가 쌓아놔요. 평소에. 전혀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예 방류를 안 하니까. 갖고 있다가 뭐냐면 홍수가 날 때 확 한꺼번에 그냥 밀어내버리거든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너 하지 마라. 일본한테. 제발 이거 방류하지 마라. 아니 저도 반대해요. 하면 안 되죠. 어떻게 그걸 오염수 바다에 하는 거를 누가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인 걸 보자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말한다고 만약에 그들이 알았어 이렇게 겉으로는 대답을 하고 그걸 쌓아놨다가 만약에 몰래 그걸 바다에 전부 다 갖다가 방류시키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서 막으려면 압박을 가하는 거죠. 기준에 맞춰서 이거를 딱 해가지고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마 미국의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정부가 말하는 거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누가 그거를 방류하는 거를 찬성하겠습니까? 이건 일본 국민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예. 뭐 야당도 뭐 지금 뭐 정부 여당이라고 해서 국민 생명 안전을 도외시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부가 보는 또 여당이 보는 시각이 있고 야당은 어쨌든 국민의 그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또 앞으로 뭐 몇 세대에 걸쳐서 피해가 끼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고요. 이 지금 지난번에 이제 부산 지역에서 또 이런 집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인천에서 한 거는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입는 거에 민감한 지역이 해안가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하고 가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라는 건 좀 지나친 자기적인 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여야의 방법론이 다른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인 만큼 정부 특히 정부에서는 야당의 목소리 이를 막고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지렛대를 삼아서 일본 측에 강한 좀 외교적 그런 부분을 좀 행사했으면 좋겠다. 그냥 저희들이 보기에는 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한일 관계 개선에만 목표를 하다 보니까 이런 후쿠시마 이런 부분을 그냥 슬쩍슬쩍 또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좀 소홀히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문 하나 살펴보고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조선일보 한번 펼쳐보시죠.
자, 야권에서 지금 일본 오염수로 총 공세를 하고 있는데 아마 야권 판단은 이 문제로 모든 악재를 덮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사법 리스크, 돈봉투, 김남국 코인 여러 가지로 코너에 몰리자 국민 건강 이슈를 키워서 어찌됐든 총선 전까지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먹혀들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